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0.57%, 나스닥 지수가 1.0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노동절 휴무 이후에 미국의 지수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틀 연속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선들이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증시 하락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왜? 금리가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보다 금리 인하가 더 뒤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요소들, 예를 들어 CPI 지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뭐 어쩔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죠? 사우디도 지금 미국한테 돌아섰고, 러시아는 뭐 돌아선 지 오래됐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을 쥐고 있는 이곳들이 지금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람코 2차 IPO 상장이 있죠. 자, 그러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있어야 이익이 좋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더 높은 몸값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국제유가, 기름에 대한 감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는 고용 증가세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지금 뭐 파업 같은 부분들을 좀 버리면서 임금 좀 올려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 외에는 나머지 경제 지표는 그나마 좀 우호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솔트룩스 루시아 GPT는 자체 모델이다. 그래서 디지털 뭐 플랫폼 정보 구현 위한 국회 토론회가 7일 열린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그 강조해드렸었던 부분인데 솔트룩스 이제 출시가 9월 7일입니다. 그죠? 오늘이죠. 근데 오늘 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9월 5일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저께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거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그렇게 주가가 혹시 빠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런 국회 토론회가 7일날 열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AI 관련된 것들,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AI가 쉴 새 없이 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부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여러 기업들에서 각종 이슈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좋은 랠리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뭐 반도체에서도 뭐 AI가 뭐 좋다. 그러고 의료 쪽에서도 AI 최고다. 신약 쪽에서도 AI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소분류 AI 테마들이 너무나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일정이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고요. 자, 매물 소화 후에 혹시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혹시나 다시 양봉을 전환시킨다. 종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종가로 양봉까지 전환시킨다. 그러면 추가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하락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양봉 전환을 시켜? 그러면 AI 테마가 확실히 대세인 건 사실이죠. 자, 그만한 수급들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종가 기준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솔트룩스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솔트룩스도 혹시나 양봉 전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빈살만 금고지기 아람코 회장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게 이제 일찍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고, 사실 이제 빈살만 금고지기가 오랜만에 또 방한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정 뭐 SK부터 시작해서 삼성 그리고 SO일은 뭐 당연히 방문하겠죠, 그죠? SO일. 그래서 자회사인 SO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국제유가가 오른다면서 말씀드렸던 게 SO일, SK이노베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흥구석유, 그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따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빈살만 금고지기가 왔을 때 예전에 테마를 타서 움직였었던 종목, 예를 들어 특징주, 이렇게 나오고, 그죠? 블라블라 어떤 종목, 아람코 회장 방한 소식에 급등,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특징주 뉴스를 한 번씩이라도 뽑아냈었던 종목은 루닛, 히림, 현대로템, SY, 한미글로벌, 에스코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대장주가 이제 선별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히림 같은 것들이 좀 잘 움직였었고, SY도 잘 움직였죠. 저도 좀 수익을 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현대로템은 아시겠지만 이걸로 막 꼽혀요? 아니죠. 방산 쪽, 지금 폴란드 이쪽도 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람코 회장 방안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 쪽 수혜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재료가 또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딱딱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겠고, 다만 단점은 조금 대형주이다 보니까 너무 막 쫙 급등, 막 예를 들어 15%, 막 20%씩 급등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짧게 랠리를 타서 먹거나 혹은 짧게 뭐 3%, 5% 올랐을 때 매도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네요. 러시아, 사우디가 다시 불붙인 유가, 올해 100달러 간다. 자, 어때요? 제가 이제 수개월 전부터 강조해 드렸었던 부분인데, 유가 100달러 갈 겁니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100달러 간다는 이런 전망들이 지금 9월 달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쏟아집니까? 유가가 올라서 그래요. 뉴스 나오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똑같습니다. 뭐 기자들이 뭐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이분들 다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올랐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보통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격 오르면 목표 주가 상향, 가격 떨어지면 목표 주가 하향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100달러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코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발적으로 사우디가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자발적인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거의 이 이슈가 좀 중심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수출 감축을 올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람코 상장을 위한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역시나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SO일,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고지기 이런 것들이 좀 오게 되면 또 SO일 방문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보단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주목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반등,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오거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국제유가 상승, 뭐가 나와도 좋다 그랬는데 국제유가는 올랐어요. 근데 어때요? 2차 전지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조금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이대로 끝나실 것 같으신가요? 절대 저는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오고 역시나 랠리 양상을 이렇게 크게 탄다. 지금 로봇주도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4개월 넘게 눌렸죠. 3월 달부터 눌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월 달까지라고 보게 되면 한 약 4, 5개월 정도를 눌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지금? 보상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매집하게 된다면 이 하락 구간에서 계속 모아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럴 현금 여력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10월 달까지 로봇주 갑니다. 9월 달까지 로봇주 갑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2차 전지도 이런 분명히 시기가 올 겁니다. 그죠? 그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한 주도 추가 매수하지 않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는 역시나 테마주 관점으로 항상 먼저 급등세가 많이 나와줬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오늘도 간단하게 제 투자 아이디어 3가지 정도를 좀 공유를 해드렸고, 오늘 당장 이제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를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뭐 이거 10월 달까지 보세요, 12월 달까지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당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당연히 랠리 양상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매매로 연결시켜 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이렇게 댓글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각오를 정말 여러분들의 각오를 딱 일깨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딱 표명함으로써 남들에게도 딱 표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절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성공 투자자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오늘 항상 급등주 하나 먹으라고 제가 오늘도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후에도 매일매일 8시 30분에 찾아오기 때문에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